뭐에 그렇게 돈을 쓴 건지도 모르겠어요. 명품을 사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돈이 부족했고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음식물들을 그 통에 담아서 먹으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4살이 됐어요. 이게 33살 때랑 34살 때랑은 또 느끼는 게 다르네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 폐업도 했잖아요. 그 폐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제목에도 적혀 있듯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줄은 몰랐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막 너무너무 막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가 학교에서 뭐 미래의 꿈이 뭐니? 이런 식으로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있을 때 당연하게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경찰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이런 데 취직을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른들을 봤을 때 장사를 한다든지 뭐 아르바이트로 끼니를 이렇게 해결해 간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그냥 안타깝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어릴 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게 됐는데 조병학님의 돈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 너무나도 신선했던 게 해석하는 방법이 정말 남다른 거예요. 거기서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정확한 일의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 주입식 교육을 한다.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제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라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저는 당연하게 대기업 취업 해가지고 그냥 결혼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죠, 지금 나이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그냥 저는 당연히 장을 보고 오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카트,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작은 카트 있잖아요. 그거를 끌고 이제 가면서 사람들 눈치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없는 것 같으면은 이제 분리수거 함으로 가가지고 깡통이 있나 보고 병이 있나 보고 그걸로 자기 이렇게 가방에 하나씩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저 할머니는 아마 이런 폐지라든지 이런 깡통 병을 주는 지 얼마 되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할머니를 봤을 때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재테크라든지 투자 뭐 이런 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도 보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6시 한 15분쯤 집을 나서거든요.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고양이인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는 이 추운 날에 정말 누더기 옷을 입고 그 배달시키면 같이 딸려오는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나무젓가락을 들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음식물들을 그 통에 담아서 먹으면서 담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진짜 아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제대로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돈을 모으자, 부자가 되자.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저게 내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30살 때 첫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첫 직장은 일본의 맥주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는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좀 넘게 받았었는데 거기에 해외 출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꽤나 돈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뭐에 그렇게 돈을 쓴 건지도 모르겠어요. 명품을 사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돈이 부족했고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 맥주 회사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일본에 낸 연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받으니까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너무 쉽게 벌었어가지고 이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로 30살이네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래서 지난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계산을 해봤죠. 그때부터 꾸준히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그 퇴직금이랑 돌려받은 연금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7천만 원은 모였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현재는 3년 빡시게 모아도 3천만 원 모이는 정도예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모으면 된다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늦지 않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게 지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불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의 행복이야. 이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여유도 가질 수 없고요. 이렇듯 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일단 카페를 폐업하게 되었고요. 3년 프로젝트라고 3년간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모으는 거, 두 번째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기.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일 찾기. 이거는 2번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가는 걸 결정하게 되었고요. 이 3년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이 세상에 89년생들, 34살이 되신 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들을 찍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요즘 나는 알바하고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평균보다도 못 받고 있잖아, 돈을.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나는 만족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고 현실을 딱 깨달으니까 내가 되게 가난하다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릴 때 봤을 때 난 내 같은 사람을 되게 하찮게 봤었고 나는 커서 절대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나는 일반 사람, 저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지금 못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